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2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는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이야기 드리는 바가 거의 동일합니다. 전략적으로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은 애플이 지금 4조 달러 시총을 노리고 있죠. 당연히 비쌉니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늘 드린 이야기가, 꼭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 않아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사고자 하는 놈한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심리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견디기에 만만치 않아서 따라가기 어려울 뿐이지,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그러한 선순환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미 국채 금리가 저렇게 날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치 고가를 갱신한다라는 것 자체가 냉정하게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모닝 브리핑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수의 분들이 시세를 중개해 주는 게 아니라 시세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냉정하게는 지금 어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떤 경기의 흐름부터 주가의 흐름, 국채의 흐름까지 설명이 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나마 종종 이번에 엔비디아 122평 밟을 때처럼 종종 몇몇 종목들이 자리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일단은 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더 덜컹거릴 거거든요. 그 흐름에서 과연 시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정도이다, 이렇게 그냥 인지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매수를 노리는 쪽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따라붙기 뭐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라붙어 버릇하면, 만약에 지난 FOMC 때 나왔었던 하락봉처럼 그런 봉이 한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깐 눌림인가 보다 매수해야지. 근데 그러다가 120평 이탈이 나오게 되면 사실 대처가 되지 않는다. 그런 리스크를 안느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국 시장은 반대로, 미국 시장은 반대로 지나치게 쌉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뭐 이야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은 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반대로 지금 매수 수급이 아니라 계속 매도 수급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외국인들은 단순히 우리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 전 세계 시장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한국 시장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 굉장히 단순하게 개인이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아침에 올라가다가도 떨어집니다. 근데 개인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 반등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이제 누구를 위한 시장이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디테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냉정하게는 한국 시장에서의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비쌈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으로 가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다만 지금은 어찌됐거나 고생스럽지만 미국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지나치게 싸다. 꼭 그 부분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시장에 대한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2400 아래에서는 매수, 2400 위에서는 종목적 접근,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 선물인데 지난 FOMC 이후에 하락해서 한 번 더 밀렸지만 다시 회복하고 있죠. 특히나 바로 120평을 딛고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까지는 사실 가지 않아도 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 지수 선물 쪽에서 롤오버 되거나, 그러니까 지난 12월물에서 넘어온 물량들이죠. 이런 물량들이 대부분 이 구간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빠져나가는 놈,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놈, 이런 애들이 이제 균형을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추가적인 조정, 다시 한번 이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한번 눌림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봉 형태로 나왔었던 흐름이 이 갭자리를 메우고 나서 올라왔을 때 쌍봉의 형태로 만들어서 어깨자리, 다시 출발점으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이제 120평을 한번 밟겠죠.
어찌 됐거나 120평 한번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흐름들이 나올지 관건이다. 다만 지금 뭐 애플의 4조 달러 도전이라든지 종목들이 거의 쉼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수적 흐름과 종목적 흐름이 살짝 맞진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 부담이 될 법한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올라오는 흐름에 있어서도 파동들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채권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 TMF 같은 종목들이죠. 조금은 매매적 관점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그건 매일 제가 모닝 브리핑을 해 드리고는 있지만 시세적 관점으로는 거의 변함이 없다. 지난번에 파동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지금 자리가 역회된 숄더 패턴의 자리를 만들던 N자형 파동으로 추가로 내려가던 상관없이 이 아래에서는 지수적 관점으로 리스크를 훨씬 더 갖고 매수, 이 위에서는 그러니까 지수적 관점으로는 내주고 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지만 종목적 관점으로는 종목이 추세 전환을 만들게 되면 여전히 매수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12월 거래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조금이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나은 환경에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